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18페이지에 달하는 중간 감사 결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감사원의 이런 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부터. 근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잘 거치지 않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조사를 할 때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좀 그냥 관례적으로 뭐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정도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중간중간에 연중에 하는 것들은 감사원장이나 그 사무총장 권한이 좀 컸던 게 아닌가.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감사위원회 의결 문제는 좀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더 자리 잡도록 문화를 바꾸든 제도를 바꾸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것만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민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에 대해서 언론이 팩트체크를 잘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의 의결을 안 했다라고 감사원이 감사의 의결 안 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수준이 뭐였냐.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자를 의결을 안 했을 수는 있는데 탈원전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하자라는 거는 의결 안 했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의결하고 뭘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이 감사가 정치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 감사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죠. 진상규명이라든지 또 유족이나 또 고인의 인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그 자체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감사원 또 결국에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대중한테 보이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 처신했느냐. 그 문제를 봤을 때 얼마 전에 문자 메시지 파동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맞게 이제 의혹을 불식시켜주는 이게 부당하게 뭐 무례하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각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모자람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죠. 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조사 결과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한겨레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현재 기자지만 감사원 자료가 잘 안 나와요 원래. 네. 감사원 자료가 기자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료예요. 오히려 뭐 수사 관련된 거, 뭐 공소장.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지금 안 된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루트들이나 방법들이 있는데 감사원 자료는 사실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보도자료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전화 받을 사람 4명까지도 다 지정해 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감사원이 작심한 겁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도 내선 전화번호가 아니라 내선 전화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질문해. 다 답해주겠다. 완전히 감사원이 플레이를 하겠다 이거를 보여준 거라서 저는 그 전까지는 뭐 김수현 평론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이런저런 공방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해서는 감사원이 이렇게 의도를 확. 근데 그건 어쨌든 아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기자들만 보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감사원이 의도를 확 드러냈다 뭐 이런 건 좀 보이더라고요. 겁나서 문자 못 보낼 것 같은데 문자 보내서 문의하면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니야? 당신은 상어입니까 고래입니까?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탈원전 감사 같은 것도 최종 그 조사 보고서를 의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는 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한 거의 결론은 수사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뭐 20명인가는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감사원이 고발을 하는 거는 의결이 필요한데 수사 요청을 하는 거는 따로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감사원이 감사하다 말고 이 사람들 수사 요청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 사람들이 우리 감사하다 보니까 이거 바로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겨레 기사에 써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수사를 받고 뭐 부르는데 안 가고 뭐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된 지 오래됐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지도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수사 대상자가 2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그럼 감사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정말 이 사람들을 수사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20명을 찍어준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20명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예고했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홈런 예고했으니까 홈런 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냐.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신문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려면 소환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영장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은데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지금대로 하면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인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려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쓸어놓고 그게 결론적으로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한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두껍고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공소장 뺨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공개적으로 수사기관하고의 또 이런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보다는 더 큰 목적은 여론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사실 그냥 자료를 공유를 해도 되는 것이고 어차피 검찰이 수사를 해도 예를 들어 그 한자로 적힌 조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를 해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표하는 게 목적 아니었을까? 예, 이걸 언론에 어쨌든 이거를 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불발됐기 때문에 그럼 그 시점에서 서면 조사는 안 된 대로 접어두고 요거는 좀 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좀 저는 속이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감사원이 충분히 조심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역할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일일이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정도가 잠깐만 심의 좀 해보자. 요청을 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현직 기자의 감으로서 그냥 뇌피셜로 얘기해 보면 어쨌든 정권은 5년마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정권 교체든 아니면 정권 연장이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용산 이전이랑 요건은 다음 정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기한 대로 감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원법이나 여러 가지에도 보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언론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외에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과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무총장이 뭐 직권을 막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 지금 감사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김민하 평 어떻게 보십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다 짊어지고 갈 거예요. 다음에. 옛날에 운동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있잖아요. 네. 달리기를 다음에 누가 취재하면 달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운동권 용어로 구속결의. 네. 구속결의 감사. 네. 내가 들어가겠다. 네. 내가 이게 감옥을 가더라도 네.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국감에서 공개된 유병호 사무총장이 썼다고 하는 문건이 있잖아요. 네. 그 문건을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문건이 아니다. 이것은. 유병호 스타일. 유병호 스타일. 이거는 내가 저 같은 사람이 블로그에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블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안 써요. 무슨 누가 헛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한번 뭔지를 보여주겠음. 뭐 이렇게 다 막 써놨는데 이게 고려 사냥을 해야 된다. 네. 정권에 큰 걸 노려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 공문서에 어떻게 그렇게 써놔요. 그런 걸 볼 때는 이미 내려놨다. 나는 어차피 공무원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 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유병호 총장이 뭣도 모르는 무식한 생명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잡한 정세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퇴해라, 경질해라, 아직도 생각이 같으냐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 김문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뭐 나경원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사퇴하세요 이 얘기를 했던 네 이은재 전 의원이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드피플들인데 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그 세게 얘기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전문 인사다. 쓴 사람 또 쓴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뭐 사실 이제 오래된 회전문도 아니라 방금 전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재활용 인사예요. 네. 어디서 주워왔어요? 회전문은 아니네. 회전문은 아니야. 네. 뭔가 폐기 직전까지 갔던 거 주워와가지고 이제 아나바다 인사. 네, 아나바다. 아나바다. 이 윤석열 정부의 아나바다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참 봐도 좋은 분들인데. 다 써 그냥 다 기용해. 아나바다. 그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김문수 이은재면 사실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김문수 이은재면 사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 질적으로 내용 따지기 떠나서 비호감 아닙니까? 그거 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나바다 인사.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건설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는 그 낙하산의 그런 무슨 뭐 불행한 역사로부터 벗어나서 아무튼 공모를 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뽑는다 이사장을. 그걸 내걸었는데 이은재 전 의원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뭐 방송사가 이제 뭐 보도를 잘 합니다마는 자꾸 뭐 쓰는 게 있어요. 뭐 취재 파일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주워 봤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애초에 이제 응모를 이제 낙하산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밀린 사람이 홍지만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은재 씨랑 홍지만 씨가 어쨌든 대결 구도였는데 둘 다 근데 사실은 낙하산 분위기인 거죠. 홍지만 씨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고 그쵸. 대통령실에 있다가 기자 출신이고. 네, 지난번에 그 대숙청 때 이유를 잘 모르겠는 대통령실 대숙청 때 쫓겨난 분이고 네. 이은재 전 의원은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묵묵히 도왔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대결 구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취재 파일의 행간을 잘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누구를 해라라고는 정권에서 안 꽂았다.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했냐?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볼 때 홍지만 씨가 아닌 것 같아서 이은재를 결정했다. 근데 그건 왜냐? 홍지만 씨의 형이 무슨 건설 무슨 신문 뭘 한대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대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은재 씨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낙하산인 것도 아니고 낙하산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그것도 기준이 그러면 애초에 낙하산이 응모한 기준은 이은재 씨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나쁜 걸로만 기억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잘 도왔다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잘 도우면은 그런 자리에 막 응모를 해가지고 최종 결선까지는 가는 그런 구도인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이은재 씨가 이런 걸 보면 재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쪽 사람한테 들은 말인데 이은재 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국민의힘 사람이 있는데 행사장에서 마주쳤대요. 이은재 씨하고 행사장에서 마주쳤는데 이은재 의원이 그때 오면서 옷을 이렇게 양복을 만지면서 좀 낡은 옷 좀 입고 다녀. 네. 좀 정치인이 너무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김수희 평론가님이 저런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치인이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아주 한심하고 바보 같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욕하고 그런 것의 배경에는 사실 그의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퇴하세요. 이것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떡합니까, 그럼? 자, 이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통령 관저 이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외교부 장관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씨가 또 가서 집 좀 낡게 그냥 놔둬.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 중에는 유승민보다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내가 겐세이를 하면 놔주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겐세이나 그 유승민이 3등 하면은 유구무원 유승민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홍준표가 또 자기 존재 가치를 가시하려고 할 거다. 근데 나는 저 사람도 싫은데.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지.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